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관한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골다공증에 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과 골다공증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골다공증은 쉽게 설명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정도 앓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은 보통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가지고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검사 비용은 일반 병원에 가시면 보통 5만원 정도 합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도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보건소에서의 검사 비용은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이며 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지역 보건소마다 가격이 다양하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다양하게 검사 가능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가 있어 꼭 동네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 표시는 골다공증 검사 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표시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 진단 기준은 골밀도 기준인 T값, T스코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젊은 건강한 사람의 뼈의 밀도와 비교하였을 때 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T스코어인데요. T스코어 마이너스 1.0 이상의 경우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통증이 없고 어떤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골다공증은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검사 자체를 해보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와서 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하여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18년 97만 명에서 2022년 120만 명으로 5년 동안 24%가 증가하였는데요. 이 골다공증 환자 중 94.4%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뼈의 생성에 관여하는 여성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하여 뼈의 밀도가 감소되어 남성보다 훨씬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골다공증이 중증인 경우에는 고릅수 억제제나 고령성 촉진제 등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치료제를 처방받아 골절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증으로 가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가 좋아야 하며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D는 골밀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의 배출을 감소시켜서 칼슘을 몸 안에 최대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뼈 분해를 막아서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 비타민 D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의 햇빛을 맨살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생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피부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의 SPF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자외선 B가 그만큼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햇빛에 노출 시 피부암, 피부 노화에 안 좋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시고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햇빛을 쬐야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적절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뼈, 근육, 심장에도 좋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D와 칼슘 등은 음식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비타민 D는 영양소가 풍부한 연어, 참치, 정어리 등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할 수 있고 칼슘의 경우 1일 800에서 1000mg 섭취가 권장되며
대표적으로 달걀, 우유, 시금치, 생선, 해초, 두유식품이 칼슘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사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골다공증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에 안 좋은 나쁜 음식은 대표적으로 알코올, 탄산음료, 고카페인, 그리고 설탕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칼슘과 뼈를 형성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탄산음료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카페인은 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분량을 증가시켜 몸이 배설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뼈 손실이 원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탕의 당분은 체내 흡수 시 칼슘을 빼앗아가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음식들만 피하더라도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강도가 낮으면서 체중 부하를 느끼기에 가능한 운동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좋은 운동인 걷기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체중 부하를 더 느낄 수 있는 조깅이나 빨리 걷기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 활성을 위해서라도 햇빛을 보면서 하루에 2-30분 걷기는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저강도 스쿼트나 체중 부하가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스쿼트의 경우 정자세로 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벽에 등을 기대어 무릎을 풀 스쿼트 자세처럼 많이 굽히지 않고 적당히 굽혀 반복하여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세트에 10회 정도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로 3-4세트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가 되겠지만 꾸준한 운동과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나쁜 음식을 피한다면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씩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